안녕하세요. 롤러맘입니다. 실업수당 자격에 대해서요, 수입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IHSS로 일을 하시면서 급여를 받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수입 보고 누락도 많이 하신 실수도 하셨지만은 인컴 보고 하실 때 날짜 계산을 잘못하셔가지고 실수가 또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인컴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리뷰해 드릴게요. W2가 없는 자영업자분들 POA 받으시잖아요. 넷인컴으로 수입 보고 하시는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리뷰해 봐 드리고요. 서류 준비하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감사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실업성 받는 중에 온라인 스쿨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학교를 또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업수당 관계를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학생이 파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방학 때만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일을 못하게 된 분들이 실업수당 신청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방학 때만 일을 하는 학생들이 실업수당 신청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폐업하신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실업수당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가능하시죠? 왜 그런지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실제 PPP를 작년에 받아놓고 실업수당 받으려고 이거 사용하지 않고 계속 들고 계시면서 아직도 처리도 못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불이익 받을 수 있고요. 실업수당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리포트 하는 건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간병인 하시는 분들이 시간 보고 할 때 가장 실수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제로 받으면서 보고를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에서 말일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업수당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컷오프로 끊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일하는 날짜를요, 캘린더로 오늘을 몇 시간 일했는지 이것만 체크하시면은요, 이거 보고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IHSS 하시는 분들이요, 이 시간 보고를 하고 나서 급여를 받는데 좀 늦게 받아요. 가령 4월 달에 보고했으면 그걸 5월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5월 달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급여를 받든지 안 받든지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제처럼 여러분들이 1일에서 15일 그리고 16일에서 31일까지 일을 하셨다면은 EDD에는 어떻게 보고하시냐면은요. 4일에서 10일까지를 그 주로 일하신 걸로 보고하시고요. 11일부터 17일까지 그 날짜를 일하신 걸로 보고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타임카드 끊는 그 날짜로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 뭉뚱거려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달력 같은 데다가 날짜별로 몇 시간씩 일했는지 항상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할 일이 없어요. IHS로 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있는 분들이요. 수입 보고 누락하시거나 시간 계산 잘못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계속 수당이 펜딩 되시는 분들 이런 거 실수하신 게 없는지도 한번 보세요. 자영업자분들도요. 주당 수입을 계산하실 때 매일 매상 금액이 나오죠. 그럼 매일 매상금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인지를 적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고정 비용이 있어요. 렌트비 같은 경우 가령 한 달에 1,000불. 그거는 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주당 경비로 빼시면 되는 거고요. 고정 금액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유틸리티라든지 뭐 차량을 수리한다든지 갑자기 발생되는 비용들이요. 그거는 다 업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하는 건데 만약에 고정적으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아닌 그런 경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발생된 그 주에만 보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제로 7번, 6번, 2번 이런 경우가 예가 되겠어요. 이거에 대한 감사도 랜덤리 뽑을 거예요. 그래서 총 매상 금액이랑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보내라고 하는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수증을요. 넷인컴 보고하는 거하고 딱딱 맞춰서 다 카피해서 주별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영업자분들 경비 공제하고 나서 넷인컴 이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예제를 쭉 보시고요. 왼쪽에는 계산표가 있으니까 이것도 멈춰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넷인컴이 마이너스 나시는 분들도요. 일을 안 했다고 표시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인컴이나 지로 어마운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한 시간을 1시간
그리고 급여는 시간당 15불로 하시면은 여기 지금 예제 3번처럼요. 1불밖에 안 놔도요. 여기에 15불만 넣으면은 공제하지 않고요. 100%다 수당을 줘요. up to 25불까지는 무조건 공제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실수 없으시길 바래요. 이거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넷인컴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이거 증빙자료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대충대충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버 하시는 분들은요. 마일리지로 계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깨 쓰는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커미션처럼 받는 거 그걸 계산하면은 마일리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버 하시는 분들은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냥 소매업 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금 안 바쁘실 시즌이니까 지금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두세요. 자영업자분들은 넷인컴을 보고 하시기 때문에 시간은요, 역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오픈하는 시간으로 하면은요, 수입이 0이라도 액세시브 어닝 아니면 풀리 인플로이드로 수당이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실수하지 말라고 시간을 항상 역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니멈 웨이지를 한 15불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제 1, 2, 3, 4번 같이 이렇게 넷인컴이 났을 때 그냥 15불로 나누면은 오히려 역으로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예제 1번은 29시간이 나오고요.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2시간, 예제 3번은 1시간만 넣으면 되고요. 예제 4번은 999.99니까 15로 나누면 40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 이상 나와도 40시간까지만 넣으시면 되니까 어차피 그 주는 수당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 계산하는 거 이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넷인컴 보고하는 거는 이해를 하셨고요. PPP를 또 받았을 때 그 수입을 보고할 때 실수를 많이 하세요. 넷인컴이 마이너스 났다고 PPP 받은 금액에서 마이너스를 시켜버려요. 또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더블 딥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왜 그런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2차 PPP 신청할 때 여러분들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2019년도 넷인컴 혹은 페이롤 나간 거 그 기준으로 이걸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스케줄 C로 보고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실업상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 PPP를 받으신 경우도 있어요. 1차. 그러면 2차 PPP 신청하실 때 1차 PPP와 그랜트 받은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업수당 받은 거를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업수당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넷인컴에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넷인컴을 하실 때는 총 매출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경비를 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수입으로 보고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넷인컴이 있는데 PPP 페이롤이 생겼어요. 그래서 60%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가령 넷인컴이 100불이 나고 PPP 페이롤을 24주로 나눠보니까 200불씩 보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넷인컴 100불 플러스 PPP 급여 200불을 해서 300불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하시는데요. 넷인컴이 마이너스 날 때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넷인컴이 500불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런데 PPP 페이롤이 200불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착각하시는 게 마이너스 해갖고 마이너스 200불이니까 넷인컴 0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더블 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PPP를 받은 거는 W2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별도의 W2처럼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믹스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2차 PPP 할 때 수입수당 받은 거를 같이 매출로 믹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PP를 받을 때도 실업수당을 포함하지 않듯이 여러분들이 넷인컴 보고할 때요. PPP를 별도의 수입으로 해야지 이걸 같이 믹스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2차 PPP 받을 때 여러분들 실업수당을 같이 수입으로 포함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믹스하면 되죠. 그렇지만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넷인컴이 마이너스 날 때는 넷인컴을 그냥 지로로 하고요. PPP는 100%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인컴이 마이너스 1000불이 나고 PPP가 200불이 나도요. 마이너스 800불이니까 넷인컴을 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넷인컴이 마이너스 나는 거는 무조건 지로로 하시고 PPP 금액은 100%를 보고해서 케이스 2처럼 200불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더블 딥이에요. 그래서 이거 더블 딥을 피하면서 여러분들이 PPP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실업수당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이거 괜히 잔머리 굴리다가 큰 실수 생기면 실업수당도 감사받을 수 있어요. 학교를 다니거나 기술학교 다니는 분들이 실업수당 자격이 있는지 그거 묻는데요. 이 질문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게 없어요. 온라인 스쿨을 다닌다든지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다닐 수는 있는데요. 조건이 뭐냐면은
원래 실업수당을 받을 때는 구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을 풀타임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학교를 만약에 풀타임으로 다니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EDD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EDD 자체에서 승인한 학교들이 있어요. 직업학교 같이. 그런 데가 만약에 승인된 업체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면서 실업수당을 지급을 해줘요. 왜냐하면 더 좋은 잡을 구하기 위해서 기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스쿨이 그 기술학교로 인정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조건이 하나 있죠. 학교를 다니더라도 풀타임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학교를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스쿨 같은 경우는 직장하고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보고만 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실업수당 받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팔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이래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을 막 신청해가지고 3월 달부터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뭐 채널에서 엄마의 심부름을 하고 돈을 벌어도 그것도 수입이니까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 어머니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디스퀄리피케이션 될 수 있는 사례였는데도 신청해서 받으셔가지고 걱정이 되셔 막 그랬는데 딴 채널에서 걱정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왜 그런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팔타임으로 계속 꾸준히 일하는 분들이 있고요. 방학 때만 일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학 때만 일을 하는 학생들이 문제가 생겨요. 팔타임으로 일하는 학생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마지막 3월 달까지 일을 하고 수당을 신청하죠. 그런데 방학 때만 일을 하는 분들은 라스트 워크가 어떻게 돼요? 이전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방학이었을 거예요. 파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은 레이오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방학 때만 일하는 분들은 일이 캔슬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방학이 6월 1일부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네핏 시작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파타임을 일하는 분들은요. 3월 16일부터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방학 때만 일하는 학생들은요. 일을 하기로 시작한 날이 2020년 6월 1일이라 그러면은 베네핏을 언제부터 받아야 돼요? 6월 1일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3월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이거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냐? 어차피 내가 일하는 날짜는 6월 1일부터 정해졌는데 캔슬이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일하는 날짜를 6월 1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고 3월 달부터 신청하겠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EDD에서 볼 때 3, 4, 5월 달까지요. 여러분들이 실업수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풀타임 직장을 구하는 분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가령 풀타임 일을요, 인터뷰까지 다 해가지고 일하기로 했어요. 근데 4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캔슬이 됐어요. 그럼 베네핏이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월 달부터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3월 1일부터 만약에 일을 하기로 됐는데 캔슬이 됐어요. 그럼 베네핏은 3월 1일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학 때만 일을 하기로 해서 캔슬된 학생들은요. 그 방학 때 일하기로 했다는 그 증빙 서류는 분명히 제가 준비하라고 그래서 많이들 준비하셨을 거예요. 방학 때만 일하는 학생들은 방학 때 일하는 날짜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날짜에 어떻게 적혀 있어요?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투어를 하기로 했다 하든지 무슨 일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부터 베네핏을 받는다? EDD 감사 디파트먼트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인정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벌써 앤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실업수당 자격이 되는가? 이거 물어보시는데요. 자, POA나 UI 실업수당이 있고요. PPP나 ERTC나 그랜트 비즈니스를 위한 게 있죠. 실업수당은요. 개인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PPP나 ERTC나 그랜트는 비즈니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네핏을 받는데 자격 요건은요. 실업수당은 폐업을 하셔도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잡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PPP나 ERTC나 그랜트 같은 거를 신청하시면 안 돼요. 폐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청 조건이 안 되는데 이걸 받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요.
2020년도에 PPP까지 받아놓고 실업수당이 더 크니까 그거 받을 욕심에 PPP를 인컴 보고 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이런 분들 론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2차 PPP 신청 안 되죠. 1%로 갚아야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이라도 인컴 보고를 해서 반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도 6월 7일에 8,000불의 PPP를 받았어요. 그래서 렌트비나 다른 비용들이 있으셔갖고 페이로를 60% 쓰고 다른 비용들은 40%로 쓰려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은 60% 페이롤이 4,800불이고요. 나머지 경비 40%가 3,200불이에요. 4,800불 페이롤 포션을 24주로 나눌 경우에 주당 200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당 200불 PPP 페이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멈춰서 보셔야 돼요. 4,800불 PPP 100%가 있죠. 그래서 주당 200불로 쭉 24주가 산정됐죠. 넷인컴이 마이너스 나는 거는 지로로 계산해서 PPP 금액만 보고 하면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옐로 표시된 거가 예제예요. 요거 한번 화면 멈춰서 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75%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100%를 보고하면은 EDD에서 시스템 자체가 75%만 공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75% 만약에 보고하면 이것도 오버페이먼트로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제처럼 위클리 베네핏이 370불로 산정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PPP하고 넷인컴을 423불을 보고를 하셨을 때 EDD에서 423불에 대해서 75%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줘요. 그래서 위클리 베네핏 370불에서 75%에 해당하는 317불 25전을 공제를 하고 나면은 금액이 53불이 나와요. 그러면 53불이면 1불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연방정부 수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산표로는 653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 계산해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숫자는요. 수입보고를 누락하셔가지고 위클리 베네핏하고 연방정부 지원금을 총 다 받으셨다고 가정을 해요. 14,880불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제하고 나서 받아야 될 돈이 1,576불이라면은 14,880불에서 1,576불을 빼요. 그러면 얼마가 남죠? 4,304전. 이 금액이 남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오버페이먼트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4,304전이 75%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하실 때는 100% 이렇게 수입이 있었는데 보고 누락이 있었다. 그래서 75%만 내가 리턴을 한다라고 써서 보내시면 돼요. PPP의 페이롤 포션이 4,800불인데 오버페이먼트라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4,304불을 반납하면은 그 금액을 빼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PPP에서 페이롤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은 496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걸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496불을 받았지만 other expense로 쓸 수 있는 나머지 3,200불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포함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3,696불이라는 돈을 손에 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8,000불로 시뮬레이션을 했지만은 10,000불 이상 받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 5,000불 평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PP를 신청하면은 POA 받을 수 없고 POA를 신청하면 PPP를 받을 수 없다. 이거 자체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여러분들이 양쪽 다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이것처럼 욕심내가지고 POA를 먼저 받으려고 PPP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들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PPP 갖고 있다가 실업수당 더 받다가 PPP 사용하면 안 되냐? 그거 안 돼요. PPP를 항상 우선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좀 우스운 예를 든다면은요. PPP는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POA는 영양제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급하면은 처방전을 먹어야 되는 거지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OA 받으려고 욕심 부려갖고 PPP 사용 안 하고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감사받을 때 문제도 되고요. 실업수당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머리 돌리지 마시고 정석으로 하세요. 계속 이거 말씀드리는데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그럼 PPP 아직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이 이상 여기에 있는 답을 또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코멘트 안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를 제가 최대한 막아드리려고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니까요. 전반적인 거를 좀 한 번 더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